안녕하세요. 김승현 안PD의 스포일러 안PD입니다. 클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김승현 편집장이 실제 사례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요즘 카푸어 콘텐츠가 정말 많더라고요. 그런데 이걸 직접 경험해본 사람은 거의 없을 겁니다. 김승현 편집장은 일단 카푸어는 아니죠. 어쨌든 저랑 같이 일을 하고 있고 수입이 있으니까요. 그런데 카푸어는 진짜 한 끗 차이거든요. 김승현 편집장이랑 같이 이야기를 해보니까 와, 이렇게 카푸어가 되는구나 싶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카푸어가 되는 과정, 그리고 이 카푸어가 됐을 때 인생이 노답이 되는 이유까지 순서대로 나오니까요, 편하게 들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김승현 편집장은 320D를 리스로 타고 있습니다. 지금 이걸 처분하고 싶어 하는데 영 안되더라고요. 혹시나 이거 리스 승계 받아가고 싶으신 분들은 이메일로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보증금도 포기하고 승계 지원금까지 준다는데도 안 나가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오늘 내용하고 쭉 연결이 되거든요. 오늘 내용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서 갈 겁니다. 첫 번째는 카푸어가 되는 과정, 두 번째는 카푸어가 되는 이유, 세 번째는 카푸어가 되었을 때 노답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일단 첫 번째부터 이야기해볼까요? 카푸어가 되는 과정은 간단합니다. 보통 처음에는 직업을 갖고 시작합니다. 직업을 갖게 되면 수입이 발생하고요. 처음에는 월급을 착실하게 모으다가 어느 순간 차의 필요성을 느끼게 됩니다. 차의 필요성을 느끼는 건 진짜 별거 아닙니다. 저희 채널에 올라오는 시승계 같은 걸 보거나 주변에 있는 친구가 차를 뽑거나 선배나 형들이 차를 뽑으면 나도 괜히 타고 싶어지잖아요. 그래서 여러가지 정보를 찾아보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소소하게 중고차부터 시작을 하죠. 그런데 이게 중고차를 보다 보니까 가격이 생각보다 다 괜찮네? 이렇게 됩니다. 그 매물에 보험 이력이 얼마나 있든 사고 이력이 얼마나 있든 간에 일단 가격이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한 등급 한 등급 올라가다가 아니 근데 이럴 거면 요즘은 렌트나 리스도 많이 한다던데 그거나 한번 알아볼까? 이러면서 리스 상품을 찾아보기 시작합니다. 와, 그런데 이것도 생각보다 괜찮아요. 올해 많아봐야 50만원 정도래요. 이 정도면 수입차로 넘어가도 되겠는데? 이런 생각에 예산을 80만원대로 올려버립니다. 어차피 60개월로 계약해버리면 된다는 생각이 이때는 지배적이죠. 여기에 보험료랑 유지비까지 하면 넉넉 잡아 150 정도 나간다고 계산을 할 겁니다. 보통 사회초년생들이 200 초반에서 중반 정도를 받잖아요. 150 정도를 빼도 생활비로 충분할 것 같아요. 어차피 요즘 집도 사기 어렵겠다. 그래, 차나 계약하자. 이러면서 계약을 마음 먹는 거죠. 상담을 해보니까 생각보다 절차도 어렵지 않고 기준도 까다롭지 않아요. 그렇게 마음을 굳혀버립니다. 그런데 솔직히 좀 이해가 안 되지 않으세요? 아니 아무리 그래도 그렇죠. 월급의 절반 이상을 매월 차에다가 쏟아붓는 게 진짜 맞는 얘기냐고요. 그럼에도 카푸어가 된다는 건 뭔가 그럴 만한 이유가 있을 거잖아요. 두 번째는 카푸어의 길로 가게 되는 이유입니다. 일단 허세가 한몫할 겁니다. 아무리 차알못이라도 포르쉐랑 BMW 같은 차에서 내리는 상상을 하면 기분 안 좋을 사람이 어딨겠어요. 특히나 이런 차들 운전석에 한 번이라도 앉아본 사람이면 이걸 어떻게 못 참나요? 여기서부터 일단 뿅 가기 시작하고요. 이때부터는 그냥 이성을 잃은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딜러가 하는 말 하나하나가 다 나를 위한 이야기 같고 나를 위해 만들어진 최고의 조건인 것처럼 들릴 겁니다. 일단 알았다고 집에 와서 주변 선배나 친구한테 물어봅니다. 꼭 이런 건 부모님한테 안 물어봐요. 왜? 어차피 물어봐봤자 절대 안 된다고 할 게 뻔하거든요. 진짜 생각해주는 친구 같으면 야야, 우리 나이에 무슨 차냐? 차라리 좀 더 모아서 나중에 같이 현금으로 사러 가자, 이렇게 조언해줄 겁니다. 그런데 대부분 어떤가요? 야, 무조건 사야지, 우리도 이제 차 타고 놀러 가는 거냐? 와씨, 뚜벅이 생활 좀 탈출해보자, 이러면서 계약서에 도장을 찍게 만든다고요. 이렇게 되니까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어떤 게 불리할지 이런 걸 따져볼 기회조차 없이 차를 출고하게 됩니다. 그 순간부터 이제 카푸어의 길에 입성하게 되는 거고요. 계약하고 한 6개월까지는 나름 괜찮을 겁니다. 그런데 6개월이 지나는 순간부터 뭔가 좀 쪼달리기 시작하죠. 새로 나온 아이폰도 사고 싶고 옷도 사고 싶고 신발도 사고 싶고 친구들이랑 놀면서 만난 것도 좀 먹고 싶은데 이걸 쓰면 카드값이 감당이 안 돼요. 에라 모르겠다, 이것도 할부로 긁으면 되겠지 해서 긁었는데 그렇게 쓰다 보니까 어느 순간 내 카드값이 3분의 2 이상이 할부 결제 금액이 되어버립니다. 아, 이거 진짜 어떡하지? 이러고 있는 상황에 정기점검 할 때가 됐대요. 서비스 센터에 갔더니 온갖 걸 다 교체하고 보충하래요. 수리 내역 받아보니까 100만원이 찍혀 있습니다. 와, 이때부터 진짜 돌아버리는 겁니다. 이건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차를 내놨는데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 말씀드렸죠. 리스 승계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라고요. 여기서부터가 세 번째, 카푸어가 된 이후에 인생의 노답이 되는 이유입니다. 김승현 편집장이 320D를 리스 승계 조건으로 내놨다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이걸 내놓은 지 벌써 반년이 넘었는데 그대로 있다고 합니다. 조건이 나쁜 것도 아닙니다. 진짜 차 관리 하나는 엄청나게 잘했거든요. 사고도 한 번 없었고 소모품도 제때 다 갈아주고 심지어 최근에 요소수도 넣어주고 브레이크 패드도 앞뒤 모두 다 갈았다고 합니다. 이걸 근데 빨리 처분하고 싶어 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 차는 꼴 보기 싫은 이유가 한두 가지가 아니라 그냥 조건 더 얹어서 빨리 팔아버리라 했거든요. 그래서 보증금 500도 포기하고 승계 지원금까지 지원해주겠다고 써놨습니다. 그런데도 가져가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이게 왜 그런가 봤더니 승계 절차가 은근 까다롭습니다. 진짜 이 차는 무조건 내가 타야겠다 이런 마음이 아니라면 하기가 쉽지 않겠더라고요. 절차를 보니까 일단 캐피털에 인수승계 절차를 위해서 위임자 등록을 합니다. 그럼 캐피털에서 승계를 하겠다는 사람한테 연락이 갑니다. 그런데 이게 딜러를 끼고 거래하는 게 아니잖아요. 딜러가 있으면 웬만한 건 다 딜러가 해주는데 리스 승계는 보통 개인 간 거래가 많거든요. 그래서 개인이 일일이 서류를 다 준비해서 제출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김승현 편집장이 제일 짜증나고 화난다고 말해준 게 서류 제출까지 갔으면 이미 캐피털 직원도 그렇고
그렇고 김승현 편집장도 그렇고 전화까지 돌려가면서 문의도 넣어두고 담당자를 연결해서 승계를 원하는 사람한테 전화를 한 거잖아요. 그런데 며칠이 지나도 무소식이에요. 그래서 전화를 해보면 아예 연락 두절이거나 심사를 떨어졌거나 하는 경우가 열의 9이라고 합니다. 아니 그러면 승계를 못하겠다고 하던가 심사에서 떨어졌다고 하던가 뭔가 연락이 있어야 할 거잖아요. 심사 신청한 사람이 15명이 넘는데 그 중에서 승계 못하겠다, 미안하다 연락 온 사람은 단 1명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이런 매너 안 좋은 사람들까지 상대해야 하니까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닌 거죠. 그런데 이쯤에서 그런 생각도 드실 겁니다. 아니 그러면 그냥 타면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요. 그런데 옆에서 보고 있는 저도 그렇고 김승현 편집장도 그렇고 돈 나가는 것 자체가 너무 아깝습니다. 요즘 김승현 편집장이 차를 타고 나갈 일이 거의 없거든요. 예전에는 진짜 시흥에서 강남까지 밤낮 안 가리고 다니느라 이전에 타던 차가 고작 1년 반 만에 7만 킬로미터를 찍었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저랑 집에서 일을 하고 외부 미팅이나 촬영 있을 때만 잠깐 나가고 시승기를 찍을 때는 거의 시승차를 타고 나가잖아요. 만약에 내 명의로 된 내 차면 내가 탈 때만 주유비를 내거나 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건 한 달에 한 번만 타든 100번을 타든 70만원 넘는 돈이 고정으로 나간다는 겁니다. 이게 가장 큰 문제라는 거죠. 한번 계약하는 순간 캐피털이 노예가 된다는 겁니다. 김승현 편집장은 수입이 있어서 괜찮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하는 카푸어들은 수입이 없거나 차를 감당하기에는 벅찬 수준이 많죠. 수입이 있다와 수입이 없다, 카푸어는 진짜 한 끗 차이라는 겁니다. 같이 한번 따져볼까요? 월에 75만원이 기본이고 보험료랑 자동차세 이런 거 다 해서 110만원 정도가 고정비예요. 계속 타고 다니는 사람이면 유류비에 소모품 교체비까지 이런 게 한 번에 나가면 진짜 200만원 가까이 나갈 때도 있거든요. 월급이 적은 20대 사회초년생이거나 어쩌다 보니 직장을 잃게 된 실업자거나 하면 이걸 어떻게 감당할 건가요? 리스 승계가 그렇게 쉽게 되는 것도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건 무슨 말이에요? 안정적인 수입이 없는 이상 리스는 계약하는 순간부터 손해가 시작되는 거고요. 계약 기간을 못 지키면 그 순간부터 손해가 더 커지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김승현 편집장도 보증금이고 승계 지원금이고 다 포기하고 내놨다고 했잖아요. 그나마 김승현 편집장 차는 나은 게 계약한 지가 꽤 됐습니다. 이제 3년 정도밖에 안 남았거든요. 3년 정도 타고 난 다음에 캐피털한테 차 돌려주고 보증금을 가져가면 됩니다. 이건 진짜 조건이 좋은 차고 이런 매물은 아마 국내에 하나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 아예 새로 계약하는 차들은 문제입니다. 왜? 카푸어들은 대부분 60개월로 계약하거든요. 5년 동안 그 차를 유지할 수 있어야 하고 그러려면 직장을 5년 동안 무조건 다녀야 합니다. 3년은 적당하거나 짧은데 5년은 정말 깁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뭔가요? 간단하죠? 이걸 보시는 여러분도 카푸어들을 비난하는 것에서만 끝나면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고요? 이 친구들이 이런 손해를 다 알면서 계약을 했을까요? 만약에 그걸 알고도 계약했으면 진짜 꿀밤 몇 대 맞아도 싸죠. 그런데 보통 그렇지 않습니다. 리스가 말이 좋아 리스죠. 그냥 쉽게 말하면 대출이거든요. 빚이란 말이죠. 가뜩이나 살아가기도 팍팍한 세상에 이놈의 리스차 때문에 사회적 손실도 엄청납니다. 이건 통계 자료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토론 상품 이용 고객 중에서 20대랑 30대의 대출 잔액과 연체 잔액이 전체 연령 중에 가장 높다고 합니다. 대부분 20대 카푸어가 많다는 거고 단순한 이슈가 아니라 현실이라는 겁니다. 20대랑 30대의 대출 잔액은 2조 8천억 원을 넘어갔고요. 연체 잔액은 116억에 달한다고 합니다. 집 때문에, 아니요, 오토론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자동차 때문에 받은 대출 금액만 2조 8천억이 넘는다는 겁니다. 이게 말이 되나요? 이거는 정부 차원에서 보호와 제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주택은 살아가기 위해 필수로 필요합니다. 주택담보대출하고 자동차 리스는 완전히 다르게 봐야 하는 이유가 이겁니다. 리스는 캐피털 회사 배불려주기에 불과한 상품이거든요. 자동차는 주택과 다르게 필수제라고 보기 어렵고요. 사는 순간 감가가 시작됩니다. 자산이 아니라 동산에 가깝다는 거죠. 물론 생계 때문에 진짜 어쩔 수 없이 계약하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우리가 카푸어라 부르지 않습니다. 감당 못할 고가의 수입차를 리스로 계약하는 사람들을 카푸어라고 하는 거죠. 이 말은 뭐다? 계약 조건을 굉장히 강력하게 바꿔야 한다는 겁니다. 생계형으로 계약하는 분들은 검증만 통과하면 무난하게 계약을 할 수 있게 해줘야 하고요. 소득이 없거나 신용이 떨어지는 사람이 일정 가격 이상의 차를 계약한다고 하면 추가로 검증을 요구하고 보증금도 요구하고 조건과 맞지 않으면 대출을 못하게 금융사에 권고 조치를 내리거나 해야 한다는 겁니다. 야, 네가 뭔데 소비의 자유를 가로막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분명 있을 겁니다. 그런데 소비의 자유는 자신이 감당할 수 있을 정도까지가 자유고요. 그 이상은 자유가 아니라 또 다른 사회적 손실을 불러일으키는 제재 대상이 되는 겁니다. 카푸어라는 걸 단순하게 생각하면 안 되는 게요. 사회에 엄청난 손해를 불러일으킵니다. 청년들이 일을 하고 사회적으로 생산적인 역할을 해야 하는데 카푸어는 이런 역할을 일절 못하죠. 오히려 사회가 부양해줘야 하는 신용불량자가 돼버립니다. 채무 문제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사회의 모든 분야에 어떤 방식으로든 영향을 끼칩니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죠. 리스비랑 유지비를 내느라 다른 소비 활동이 위축된다고요. 특히나 카푸어들은 저렴한 국산차를 구매하는 게 아니라 훨씬 비싼 수입차를 사잖아요. 이건 생계를 위해서 필수제를 구입하는 게 아니라 명백히 사치를 위해서 구매하는 겁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소비가 많아야 경제가 굴러갑니다. 그런데 여유자금도 아닌 생활에 필요한 필수 자금을 사치품에 지출해버려요. 다른 제조업이나 서비스업 지출에 제약이 가겠죠. 진짜 필요한 곳에 쓰지 않으면 경제 순환에도 절대 좋지 않고요. 가계대출 증가 같은 또 다른 대출로 이어질 뿐입니다. 그래서 사회적으로 제재가 필요하다는 거고 이건 소비의 자유라고 볼 수 없다는 겁니다. 당연히 올바른 자동차 소비 문화라고도 할 수 없고요.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
여기까지입니다. 앞으로 이런 자동차와 관련된 사회적인 이야기도 가장 유익하게 스포일러 해드릴 예정이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통해 가장 빠르게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안PD의 자동차 백과 카푸어 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